자, 이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자, 연속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을 때 연속이라고 부르죠.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좌극한. 자, 1에서 좌극한, 1에서 우극한, 1에서 함수값, 이 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함수값부터 먼저 잡아볼까? 1을 포함할 때, 1을 포함하는 이 경우의 수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게 1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1에서 좌극하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fx 대신에 얘를 대입해줘. 이런 거지. 이렇게 대입하면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빼기 1 이렇게 되고, 1에서 우극하는 여기 fx 대신에 요걸 쓰는 거죠. 자, 그러면 x 1에서 우극한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돼서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a는 4가 됩니다. 끝! 이게 답이야. 자, 이 문제는 하기 전에 이 제목이, 소단원 제목이 곱함수의 연속이라는 소단원입니다. 이 소단원 자체로 다루고 있을 만큼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엄청 쉬워. 자, 무슨 말인지, 자,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곱함수의 연속. 자, 선생님이 주장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만약에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다. 불연속인 함수야. 자, 잠깐만. 곱함수의 연속에서 두 함수가 다 연속이면 무조건 곱하면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곱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다는 둘 다 연속이면 무조건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건 하나는 불연속인데 하나는 연속일 때, 그때, 또는 하나는 불연속인데 또 하나도 불연속일 때, 이때만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곱함수 연속은 하나가 불연속인데 하나는 연속일 때 물어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함수는 x 이퀄 2에서 불연속인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지 이 두 함수를 곱했을 때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될까요? 이거 찾아보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얘가 x-2 곱하기 어떤 식, 이런 식으로 x-2를 인수로 갖든지 아니면 그림에서 또는 그림에서 2,0을 지나는 연속 함수이든지, x 이퀄 2에서 말이야, x 이퀄 2에서 연속인 함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선생님, 방금 선생님 무슨 말인지 조금 놓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요.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자, gx라는 그래프가 x 이퀄 만약에 3에서 불연속이다. 그런데 fx라는 함수를 곱했는데 얘가 x 이퀄 3에서 연속이 된다? 그러면 fx의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x-3을 인수로 갖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조성이 되든지 아니면 뭐 3,0을 그래프에서 3,0을 지나는 연속 함수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리부터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봐. 자, 기역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기역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0,-1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니은 뭐야? 자, 이걸 G2라고 할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0,-1이고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래프죠. 이거 그래프 그릴 줄 모르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 수업에 그래프 기초, 수트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그 영상을 찾아서 보셔야 되고, 자, 정상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Y절편이 마이너스 1, 꼭 X절편은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X절편은 뭐예요? X절편은 Y 대신에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면 1은 X제곱이 되니까 제곱해서 1 되는 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절편 찾아보면 Y좌표 0 대입하면 넘어가면 1은 절대값 X니까 절대값 X는 1이 되는 수,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X절편, Y절편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주장대로라면 fx 선생님 문제에서 질문한 게요.
fx에다가 어떤 gx를 곱했는데 이거 기억부터 먼저 찾아보면 g1x라고 할게. 얘를 y 이꼴 g1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이 됩니까?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연속이 됩니까? 했는데 fx는 불연속인 구간이 딱 마이너스 1대밖에 없어요. 다 연속이죠. 맞죠? 계속 연결돼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야. 다시 뭐라고?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지. 자, 쌤 주장대로라면 원리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주장만 하죠.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g1x는 어떤 함수가 되어야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함수가 곱해서 연속이 되는 gx를 다 찾아라.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을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든지 아니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연속 함수네요. 맞지? 그러면 연속이 되겠네요. 내 주장대로라면. 자, 근거는 없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럼 쉽죠? 이 개념만 외우셔야 돼요. 원리도 이해해야 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자, 니은도 마찬가지. 아까 이 니은으로 바로 갈게요. 분명히 f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g2x라고 할까? 이 그래프를 g2x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기만 하면 되잖아. 지나네.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연속 함수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돼버려. 디귿은 어때? 디귿 그래프는 마이너스 1,0을 안 지나죠. 맞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원리를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자, 원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원리는 이 주장의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해 줘 볼게. 자, 디귿은 아니고요. 원리. 개념은 뭘까? 이런 거야. 자, 이 문제를 이유를 예를 들어 볼까? 이 문제를 기억을 예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잘 봐. 원리대로라면 연속이다 아니다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그지? 자, 리미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자, 봐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이렇게 쓰죠. 나머지 극한값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자,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부터 먼저 찾아볼까?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1. 근데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얼마야? 0이네요. 오케이. 얘는 0이네요. 그러니까 0이 되지.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한번 찾아볼까? 자, fx는 우극한 뭐더 찾았네. 바보 같은 짓 해버렸다. 다시 기억부터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1이죠. 맞지? 플러스 1입니다. 결과는 다름없지만 자,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한번 찾아볼까?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0이죠.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f-1은 색칠한 점 0이죠.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에요. 얘는 0. g-1은 어디 있어? g-1도 0이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gx가 다 0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핑크색이 다 0이 되니까 이 숫자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나아가리든 그냥 다 0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가? 얘가 0이 되니까. 즉 얘가 좌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도 0이 돼버리면 얘는 곱해지는 얘는 뭐가 되든 0이 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x 이꼴 2에서 불연속인데 이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얘는 분명히 x-2라는 인자를 가지거나 인수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2,0을 지나는 연속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0을 지나는 연속 함수라면 봐봐.
얘가 2,0을 지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0이잖아요. 그래서 2, 하필이면 0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2,1도 아니고 2,0.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곱함수의 연속의 개념은 이 한 문제로 그냥 끝판왕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끝판왕보다는 그냥 개념 연습하기에 딱 좋은 문제다라는 거지. 자, 암기와 개념이 동시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친구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열심히 교과서를 다 풀었는데 이상하게 남들보다 속도도 느리고 이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환장한다니까. 그럼 공부를 아무리 해도 등급이 2등급, 1등급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자기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신용이기도 하지만 그 깊은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연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서술형 또는 연속이라는 그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교과서는 진짜 다 풀 줄 알아요. 완전히 다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안을 해줄게. 그때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근데 지금은 풀지 마세요. 오케이? 아예 그냥 손도 대지 마. 나오면 어떡해요? 틀리면 됩니다. 정석대로 풀려면 5분 이상 그리거든. 그림을 그리는 게 5분 이상이에요. 그리고 수식으로 풀어도 5분 이상 걸립니다. 쌤이 풀어도 그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오래 걸려서 맞춰도 맞춘 게 아니야. 실제로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내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쌤 믿고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fx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1에서 2까지 구간이라는 건 1에서 2 사이 범위, 여기서부터 2까지 범위 이만큼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을 갖나요? 최대값 2를 가지네요. 맞지?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2에서 4까지 최소값을 가지나요? 2에서부터 4까지 최소값을 가지나요? 최소값은 여기 2에서부터 4까지면 여기인데 지금 빵꾸가 뻥 뚫려 있죠. 그러면 최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최소값, 최대값은 함수값을 말하는 것이고 함수값은 그림에서 색칠된 점을 말하니까 맞죠?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연결된 구간이라서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2까지네.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색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빵꾸 뻥 뚫려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닫힌 구간 3에서 4까지 최대값을 갖지 않습니까? 3에서 4까지 그래프를 그려봐. 닫힌 구간이니까 3과 4를 다 포함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지. 3에서 이 값은 함수값은 이거, 4에서 함수값은 이건데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기 존재하네요. 맞지? 구간이 만약에 4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틀린 답이 되겠지만 4를 포함해줬기 때문에 최대값 3을 갖습니다. 근데 갖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거짓말. 그래서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유리함수 너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2로 나누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왜 2로 나누냐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x 앞에 있는 숫자가 있으면 좀 그리기가 곤란해지거든. 그래서 1학년 때 배웠잖아. 일단은 개수를 없애라고.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대칭점의 좌표 2분의 1,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그 다음에 y좌표는 이 두 개 약분하면 되죠. x분의 2x 약분하면 2. 이런 식으로 표준화시키는 거 1학년 때 많이 했을 거야. 안 배웠다면 지금 다시 배웠으니까 설명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대칭점 기준. 자,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인데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 뿅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양수죠. 맞지? 2분의 3입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대칭점 기준으로.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 못한다 해도 이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다시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린다면 2분의 1,2 대칭점 찍고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양수다 보니까 그래프가 대칭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제한 조건까지 있어. 얘가 x좌표가 2분의 1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라? 닫힌 구간이라는 건 1부터 3까지 1, 3 다 포함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지. 자, 1에서부터 3까지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다 그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기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알죠? 이거는 1학년 때부터 함수할 때 많이 배웠으니까 아예 그리지 마란 뜻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겠지. 최대값 여기, 최소값은 여기. 그래서 최대값은 1 대입했을 때 y좌표 f1을 말하는 거지.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저기다가 대입할게요. 자, 그래서 5. 그러면 최소값은 3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제일 낮네요. 그럼 3 대입하면 6 빼기 1분의 12 더하기 1. 그래서 5분의 13이 최대값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두 곡선의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이시오. 일단 보이시오.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겠지. 소수령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령으로 나오면 선생님 프린트에 다 있겠죠. 그렇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소수령으로 낼 수 있는지 머리를 싸매서 만든 소수령 교재, 쌤 교재로 연습해야 돼. 근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 교점, 적어도 하나의 실근, 적어도 하나의 교점, 적어도 두 개의 교점, 적어도 두 개의 실근 이런 말들이 나오면 눈치채야죠. 사이값 정리라고. 눈치 못 챘어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눈치챘다고 가정하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y좌표가 서로 같아져야지. 봐봐, 교점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만난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와 하얀색 그래프의 y좌표가 서로 같아야지 교점이 생기지. 맞지? 그래서 y좌표끼리 서로 같다. 이걸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슉 넘어가세요. 2x 4제곱 넘어가면 계산할 게 없네. 플러스 7x 플러스 x제곱 1을 넘어가면 빼기 1 꼴 0. 자, 얘를 뭐라고 이제 아까 뭐 fx라고 할까요?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계산이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럼 그래프로 푸는 건 국룰 아니에요? 국룰? 국민룰?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할 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아지는 교점이라는 건 실근을 말하는 거죠. 이 방정식에서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해결해 보자. 자, y = 0은 x축이라는 건 다들 알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범위에서만 생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리고 0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여기라면 0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여기라면 그래프를 연속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핑크색과 하얀색이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맞죠? 사이값 정리가 막 미팅하는 거라고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지. 즉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조건 만난다고. 선생님 그럼 반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는 음수,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음수, 이렇게 양수가 돼도 이렇게 교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최소한 하나는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걸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나요? 방금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좌표와 0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려면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나와야 되니까 두 개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를 증명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임을 보인다. 굳이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좌표가 어이구야 플러스 7 빼기 7 플러스 1 빼기 1 F0은 0 주룩 대입하면은 0 주룩 나오다가 마이너스 1만 남겠네. 그게 음수입니까? 확인해보면 없어지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맞죠? 임으로
최소한 적어도 하나의 실교점을 가진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시면 돼. 근데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쌤을 믿고 개념만 우리 연습하자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 뭐 이런 날들이 나왔을 때는 사이값 정리를 생각해야 되고,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교점의 방정식 세우고, 그 교점의 방정식을 좌변, 우변으로 나눠서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기. 자,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교과서를 반복하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지금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스킵하시고요. 자, 미분을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아. 적어도 뭐 n개의 실근을 가지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보이시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미분을 안 배운 사람들은 빨리 정지시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x 1 대입한 분모가 0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도 0 돼야 되겠지? 다음 함수니까. 맞죠? 1,0을 지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분모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2 대입하면. 맞지? 1,0과 2,0을 지나는 어떤 함수다 이거지. 1,0, 2,0도 지나는 어떤 함수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리미트 x-1분의 fx-f1. 얘가 얼마죠? f'1이라고 부르는 애죠. 맞지? 근데 문제는 얘가 f'1 아닌가? 선생님, 이게 없는데요? 에이, f1이 0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었던 거야. 생략했던 거지. 얘가 2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잖아. 맞지? 아, 일단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f'1이 1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게 양수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그 1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근데 2,0을 지나야 된대요. 근데 어떤 조건까지 있냐면, 얘가 방금 했던 방식대로, 잠깐만, 했던 방식을 보시고 간에 다 적어줄게. 얘는 1이다 라는 힌트를 또 하나 주고 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F2가 없는데요? 그래, F2는 0이니까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생략했던 거지. 얘가 뭔데? F'2죠? 그게 1이라는 거. 오, 접선의 기울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는 뜻이야. 맞지? 자, 그러면 1,0을 지나면서도 증가, 2,0을 지나면서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다항함수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맞지? 그럼 연결이 되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2까지의 적어도 3개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1,0, 2,0, 얘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가진다로 바꿔버리고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정답은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분을 다 배우고 나서야 푸는 게 의미가 생기는 문제. 사이값 정리로 문제를 푸는 건 비추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꼭 미분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돼. 자, 엄청 중요한 문제는 서술형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얘는. 자, 이 문제에서 x가 2로 갈 때 함수값이 2랍니다. 극한값이. 0에서 갈 때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 참. 그럼 결국은 얘가 x가 0으로 가야만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팁이거든요. 자주 쓰이는 팁이니까 x-2를 t라고 취환해버립니다. 이렇게. t라고 취환해버리면 리미트 얘는 얼마가 돼? t. 그렇지. 얘도 t 이렇게 ft가 됩니다. 그게 5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자, 여기서 x-2를 t라고 취환했을 때 x가 2로 가면은 2 빼기 2가 되니까 t는 뭘로 가게 돼 있어?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에 이런 것도 적어야 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소수령이 아니면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자, 아니 얘를 0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 아, 참고로 여기서 얘가 성립하면 자연스럽게 얘도 성립합니다. 자, 함수에서 독립변수 아니지. 얘 독립변수만 독립변수가 다 바뀌는 건 전혀 다름이 없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할게. 얘나 똑같은 거라는 거 끝나고 나서 바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건 fx 밑에 x만 있으면 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fx 밑에 x, 이 밑에 x, 이 밑에 x. 그럼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누면 공평해지겠죠. 자, 식에서 마음대로 x로 나눈 분모에 적어주면 안 되니까 x분의 fx 빼기 6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x분의 fx 꼴을 만들어주려고. 왜요? 힌트가 이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x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x로 나누면 x가 됩니다. 근데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0이 되죠. 맞지? 1 플러스 근데 이 값은 얼마가 돼? 5가 되죠. 아까 5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6 곱하기 5가 되니까 6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어때? 이렇게 푸는 건데 선생님 또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변하는 함수가 똑같은 함수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자, 예를 들어서 ft가 자, 예를 들어줄게. 자, 2t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f3은 뭔데요? 어떻게 구하죠? t 대신에 3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3 대입하면 6 더하기 1에서 7 나온다. 어때?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고1 때 이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죠. 지금 듣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모르니까 들으러 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 주장하기를 독립변수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F3을 구해보세요.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3 대입하면 6 플러스 1. 어째? 완전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로 통일되는 건 똑같은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문제를 헷갈리면 여러 번 연습해서 자기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다시 뒤져볼 필요 없이 요거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지? 고1 과정과 복습과 예습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자, 별표 100만 개 정도 쳐야 되는 문제지. 자, 선생님이 연속의 개념, 곱함수의 연속 개념할 때 두 함수가 연속일 때 연속끼리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고 연속끼리 더해도 무조건 연속, 빼도 연속, 나눠도 연속이라고 했는데 다 얘도 연속,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 얘들은 아무런 신경도 안 써도 돼. 근데 나눌 때만 좀 조심하라고 그랬지. 나눠도 연속이긴 한데 연속끼리 나누면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수함수, 나누는 함수 말하는 거지. 이 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연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0분의 2 이렇게 해서 무한대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개념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연속인 함수끼리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눠도 연속입니다. 단 나눌 때만 좀 조심하면 돼. 이게 연속의 개념이죠. 곱함수 연속. 자, 그러면 얘도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분자는 0이 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계산이 되니까 2분의 0, 0으로 계산되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 안 된다.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프로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되고. 자, 얘를 gx라고 했었죠, 아까? 자, gx. 자, 얘도 하나의 함수로 y = 0 이렇게 하면 y = 0 그리시고, 자,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a 때문에 못 그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되겠지. 그런데 같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만난다는 뜻일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일까?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는, 이 점에서 만나는 이런 애들은 버려라. 얘도 만나잖아. 그럼 버려. 아, 이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야. 자, 두 그래프에 교점이 없어요. 다시 교점이 빵개다. 그래서 교점이 빵개면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자, 이 하얀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자,
노란색 그래프가 y좌표가 같아지면 그게 교점이 생기는데 이게 교점을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라는 거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건 판별식이 음수를 쓰면 답이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 자, 제곱해서 넘어가면 16.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 범위에 a가 있다. 그래서 a의 개수는 마3, 마2, 마1, 0, 1, 2, 3 엄청 중요한 수능에서 거의 100% 출제되는 개념이죠. 자, 고1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대부등식에 대한 개념하고도 졸라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점수의 개수는 7개가 정답이겠죠. 자, 이 문제만, 선생님, 저는 이 문제 어려우니까 이 문제 스킵할래요. 이거 스킵해가지고, 자기가 3등급 이상 받겠다. 이거는 거의 선생님이 BTS 멤버들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할 확률하고 비슷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모든 단원에 접목돼서 나오기 때문이야. 피해갈 수 없으니까 맞춰야 된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세요. 이렇게 x 대신에 5 대입하면은 없어지잖아. 25 빼기 5. 그래서 a는 20. 마이너스 20인가요? 마이너스 20이네. 그래서 a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는 친구들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면 x-5 fx 얘는 x-5 fx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똑같아요. 그러면 fx는요. 그러면 x 플러스 4네요. 그래서 f5는 9 이렇게 구했어요. 전 잘했죠? 소수령에서 빵점 처리당합니다. 자, 왜 이 문제를 소수령에 가끔씩 선생님들이 내시냐면 쉽게 내고 싶은데 이렇게 점수를 깎을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이거 이렇게 여기서 연속인 개념이 어디 쓰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쓰였죠. 연속이라는 개념. 왜 가르쳐 줬겠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수령에 내면 이 풀이 과정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다 감점시킬 수 있고 근데 자기가 공부했는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한 친구들 있지? 교과서 풀고 풀이 과정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동그라미 답 맞으니까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교과서를 풀었는데 저는 교과서 문제 나오는데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 감점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노력에 대한 대가는 주고 싶어. 그러면 빵점이 아니라 1점 정도 주겠지. 답은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서술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상관없지만. 자, 어차피 서술형에서 점수가 다 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까지는 똑같아. x 대신에 5를 대입해서 a가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 틀리냐면 자, fx는 x-5로 나눠야 돼요. a는 아까 구했으니까 이렇게 x-5로 나눠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x가 5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x가 5가 되면 0으로 나눈 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0으로 나눈 건 있을 수 없는 불능의 영역이랍니다. 어쨌든 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자, 연속의 개념을 쓰기 위해서 F5를 구할 수가 없잖아. 5 대입하면 아예 F5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 연속의 개념, 연속이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x일 때, 5일 때 극한값과 5일 때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이잖아. 근데 구하라는 건 이거 구하랬지만 우리는 이걸 구하겠다. 이 목적으로 이걸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양변에 뭘 적는다? 양변에 리미트를 붙인다. 이런 건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적을게. 소수령만 아니면 그냥 저렇게 풀면 되는데, 그지? 속 편하게. 나도 저렇게 푸는 편이에요, 참고로. 근데 소수령의 빵점이라는 거. 자, x가 5로 갑니다.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 얘 두 개 약분하고 리미트 x 플러스 4. 그러면 x가 5로 갈 때 5 대입하면 5 더하기 4. 쌤, 답이 똑같은 건데. 그래. 나도 진짜 이거 소수령으로 내면은 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쌤도 어쩔 수 없어요.
학교쌤들은 빵점이라고 처리하니까. 이때까지 그래 왔었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자기가 이게 편하면 빵점 객관식만 올인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안 풀면 고난이도 문제도 못 푸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연습하든지 자기 목표 등급이 1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애들은 병신. 자, 1등급, 2등급이 무조건 서술형 이렇게 연습하셔야 된다.